현실에서 3조 벌어보라고. 삼각함수 활용. 자, 삼각함수 활용 단원이 여러분이 지금 학습하기에 참 적합한 단원인 이유는 뭐냐면 2-2를 하고 나면 우리가 닮음이랑 삼각형, 사각형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다 다루고 왔죠. 그죠? 특히 닮음, 그 다음에 삼각형의 특징, 뭐 평행, 사변형, 사각형들 특징 이런 요소들을 많이 익숙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요 삼각함수 활용 공식을 얹으면 조금 더 폭넓은 어떤 도형들에 대한 풀이가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활용 단원은 우리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하나가 사인 공식, 하나는 코사인 공식, 마지막이 넓이 공식이죠. 넓이 공식. 근데 이제 요 기본 틀에다가 기존의 중등수학, 중등기하에서 배운 것들을 다 얹어서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다 차곡차곡 쌓아야지. 그냥 요것만 표면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일단 사인 공식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 사실은 지름에 대한 이야기였죠. 사실 사인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접원이라는 키워드, 외접원이 등장하니까 사실은 원주각이라든지 중심각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에 대한 해결이 일단은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요 원주각, 중심각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또 3-2에 나오죠. 그건 아직 여러분이 지금은 내신은 다루진 않았지만 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너가 사인 A분의 A. 그래서 원주각, 그 다음에 중심각, 그리고 요 직각삼각형 거기서의 이제 공식을 가지고 사인, 코사인을 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였고, 요게 이제 A, B, C에 대해서 다 성립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마주보는 관계에 대해서 이 공식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변과 마주보는 각 그 외접원의 반지름의 2배, 그러니까 지름이죠.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한 관계인데 마주보는 관계에만 있으면 이제 그걸 쓸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요 관계식을 쓸 때도 있고, 요렇게 관계식을 쓸 때도 있고, 그냥 A 대 B 대 C가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되는 거를 쓸 때도 있죠. 그래서 사용하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문제에서 대놓고 외접원의 지름 혹은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넓이, 둘레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일단은 사인 공식을 토대로 문제를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뭔가 잘 표현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런 요소는 없는데 그 대신 서로 마주보는 관계를 문제에서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요 관계식을 가지고도 문제를 풀 때가 있죠. 사인 값의 b와 요 선분 b가 서로 일치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도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한다.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 이런 식으로. 요 이용해서 풀어가는 경향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외접원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코사인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와 아주 유사하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확장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타고라스를 확장을 해서 우리가 코사인 공식을 이제 뭘로 바꾸는 거냐면 세 변의 길이의 제곱과 그다음에 코사인 값의 관계로 바꾸게 되는데, 예를 들면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인 게 피타고라스 정리라면 여기에 이제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쓸 수 있는 빼기 2배 AB 여기가 코사인 C가 들어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마주보는 관계 있고 너랑 나머지 두 변과 사이값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 C값이 90도가 되면 코사인 C가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지고 피타고라스 정리랑 같아지는 거 보이죠? C가 90도가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랑 똑같다. 우리가 이 코사인 공식을 이제
주로 언제 사용하냐면 변의 길이가 2개 이상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뭔가 하나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꼭 너랑 너를 알아야지만 이거를 구하는 공식은 아니고요. 요렇게 2개랑 얘를 알아도 B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꼭 반드시 사이각을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다. 사이각을 알면 SAS 합동으로 삼각형이 이제 결정이 되니까 당연히 마주보는 변은 유일하게 결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두 변과 사이각이 아닌 제3의 각을 알았을 때, 예를 들면 너랑 너 이렇게 알았을 때는 또 다른 변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2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방정식을 풀어내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코사인 공식은 이게 일단 기본인데, 이거는 주체가 변이지. 내가 어떤 변을 나머지로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체가 코사인 되는 경우도 있어요. 코사인을 기준으로 식을 쓰시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A제곱 B제곱에서 C제곱을 빼주고 이 BC로 나누게 되는, 아이고 이 AB로 나누는 건데 이 AB. 그래서 코사인 공식이라 하면 2가지 종류를 다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식을 변을 기준으로 세울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각을 기준으로 세울 때도 있다. 그래서 코사인 값을 한 번에 이제 코사인 값을 구하거나 아니면 변의 길이를 구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코사인 공식은 언제 정말 많이 활용을 하냐면, 자, 예를 들어 사각형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가 4, 3, 여기가 뭐 5래요. 예컨대 여기가 x래. 내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인데 이 x 값을 예를 들면 구하고 싶대. x 값을 구하고 싶고, 그러면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중에서 x 값을 주겠습니다. 여기 그냥 4라고 줄까요? 일단 4라고 줄게요. 자, x 값을 4라고 줬을 때 예컨대 요 변의 길이를 구하고 싶어. 여기가 얼마인가? 여기를 물어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런 거에 넓이를 구하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요 변의 길이를 만약에 구해야 된다, a라는 값을 구하고 싶다면 우리는 a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쪽 각도를 이용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세타랑 이쪽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죠. 그래서 이 둘을 바탕으로 코사인 공식을 써서 a를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한번 표현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 한번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여기서 a 값을 바로 구하려면 우리는 공식을 얘를 이용해서 쓰는 게 나을까? 얘를 이용해서 쓰는 게 나을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거는 a도 모르고 세타도 몰라요. 즉 코사인 값도 모르고 변도 하나는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a를 만약에 구하고 싶다면 a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공식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야. 즉 세타를 이용해서 식을 쓰셔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자, 코사인 세타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이쪽에서 일단 코사인 공식 쓸 수 있지. 2, 4, 3, 4의 제곱, 3의 제곱, 빼기 a제곱.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뭐냐면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을 가지고 코사인 세타를 표현한 거야. 오른쪽 삼각형에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지. 그러니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이번엔 4랑 5를 가지고 만들면 되죠. 2, 4, 5, 4의 제곱, 5의 제곱, a제곱. 자,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고. 보시면 이 두 코사인 값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변환을 해보시면 얘는 사실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그러니 너와 너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입장이야. 둘을 서로 더해서 0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이셔도 되고, 선생님 그냥 이렇게 같다라고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그럼 마이너스를 붙였으면 2, 4, 2, 4 약분되고 3 이쪽으로 곱하고 5 곱하고 넘겨서 식을 정리하시면 뭐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냐면 a제곱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어쨌거나 a 값이 표현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코사인 공식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코사인 공식을 가지고 뭔가를 구하려면 3가지 요소를 알아야 돼요. 변을 알면 코사인을 알고, 코사인, 변을 알면 변을 알고, 이런 식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쪽 삼각형에서는 변 2개 알지? 이쪽 삼각형에서도 변 2개 알지? 각도도 모르고 나머지 하나의 변도 몰라요. 하지만 동일한 변과 동일한 값을 갖는 어떤 크기를 갖는
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코사인 공식을 두 번을 써서 둘을 연립함으로 인해 가운데 있는 a 값을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된다. 만약에 코사인 값을 내가 구하는 입장이었다면 오히려 식을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a를 기준으로 코사인 공식을 써야 돼요. 무슨 소리냐면 a 제곱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잖아. 하나는 4의 제곱, 3의 제곱, 마이너스 2, 4, 3 코사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오른쪽에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4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2, 4, 5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더라 이거야. 그럼 너랑 너랑은 어차피 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네를 또 정리를 해보면 4 같은 거 없어지고 넘겨서 정리하면 이번에는 누가 구해지냐면 코사인 세타가 구해질 거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립을 해서 주어진 어떤 대각선이라든지 코사인 값이라든지 구해낼 수가 있다는 거야. 자, 여기서 만약에 코사인 값을 내가 구했어. 코사인 값을 구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 코사인 값을 구하고 나면 내가 뭐도 구할 수 있겠어? 당연히 이것들에 대한 사인 값도 구할 수 있지. 사인 값을 구하면 뭘 구할 수 있겠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지. 그럼 여기의 넓이, 여기 넓이 다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원에 내접하는 상황에서 이 코사인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여러분이 원에 내접하는 이런 외접원의 상황이 나오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러면 외접원이니까 사인 공식을 쓰겠구나라고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외접원이 나올 때 무조건 사인 공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야. 사인 공식은 외접원 중에서도 어떤 요소에 대한 이야기냐면 외접원의 지름에 대한 이야기라고. 외접원의 반지름, 지름, 둘레, 넓이 이런 요소가 나오면 사인 공식을 쓰는 건 무조건 맞아요. 근데 외접원만 나왔다고 해서 사인 공식을 반드시 쓰는 건 아니라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지금 외접원이 있기는 하지만 뭐는 몰라? 외접원의 반지름 혹은 지름은 모르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사인 공식을 쓸래야 쓰기가 좀 불편하지. 사인 공식을 쓴다면 어떤 식으로 쓸 수밖에 없냐면 이쪽 각도 뭐 알파 잡고 이쪽 각도 베타 잡고 이렇게 마주보는 거 해서 사인 공식을 쓰려면 쓸 수 있어. 근데 어차피 알파도 모르고 베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는 잘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도형 파트가 확실히 좀 불편한 거는 뭐냐면 중등 도형에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뿐만 아니라 비슷한 유사한 상황임에도 풀이하는 방식이 다른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넓이 공식이 중요한데 일단 넓이 공식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내가 말하는 넓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말하는 거야. 삼각형 ABC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삼각형의 넓이의 가장 기본적인 너가 ABC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ABC겠죠. 자, 가장 기본적인 공식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요거죠. 2분의 1 AB sin C. 자, 요게 이제 삼각형의 넓이에서는 가장 근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다니야, 정신 차려. 가장 근본이 되는 공식인데 이 근본이 되는 공식을 바탕으로 약간의 변형이 일어나죠. 그죠?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변형을 하는데 첫 번째 변형은 사인 공식을 가지고 변을 변형할 수 있고 사인 값을 변형할 수도 있어. 사인 C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2R분의 C라고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정리하시면 4R분의 ABC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주 쓰이는 공식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 그 다음에 세변, 그리고 외접원의 반지름과의 관계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A 또는 B를 이제 2R 곱하기 sin A, 2R 곱하기 sin B로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 2R제곱 sin A, sin B, sin C가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어차피 사인 공식에서 유래가 되는 거라 어렵지는 않은데 얘는 사실 출제율이 아주 높지는 않아요. 언제만 사용하시면 되냐면 문제에서 sin ABC의 곱 같은 요소를 주거나 물어봤을 때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공식이고 거의 많이는 안 나옵니다. 옛날에 수능 특강 3스텝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많이는 안 나와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인이라는 거를 뭘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냐면 코사인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코사인이라는 거를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겠지, 그지? 코사인 공식 가지고 코사인 C 표현하고 코사인을 가지고 제곱해서 1에서 빼서 루트 취해서 사인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 과정을 정리한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뭐라고 불러요? 넓이 공식 중에서? 아는 사람? 이거 코사인 공식 가지고 사인 C를 변형한 거. 변의 길이만으로 넓이 표현하는 거. 헤론의 공식이라고 불러요. 헤론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변형되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유도 과정이 되게 복잡해요. 거기 보면 내가 써놨나? 없어요. 옛날에 우리 했을 때 했는데. 아무튼 과정이 되게 복잡해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헤론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 S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소문자 S가 뭐였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2로 나눈 값이 소문자 S였고 우리가 너의 넓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루트 S에다가 A, B, C를 하나씩 빼가지고 이렇게 곱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됐죠. 자,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기가 막히게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헤론의 공식의 아주 큰 장점은 뭐냐면 A, B, C 세 변의 길이만 알면 나는 넓이가 그 즉시 구할 수 있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뭐냐? 우리가 변의 길이가 예를 들어 3, 5, 루트 6. 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헤론의 공식을 쓰기가 조금 꺼려지죠. 그죠? 왜냐면 애초에 소문자 S라는 값도 거지같이 나올 뿐더러 여기다 각각 빼가지고 곱할 생각을 하면 좀 머리가 아파요. 근데 실제로 이걸 가지고 헤론의 공식을 썼을 때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생각보다 합차의 형태로 제곱으로 막 빼갖고 생각보다 막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만큼 복잡하게 나오지는 않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리수가 들어가 있으면 헤론의 공식이 꺼려지는 건 사실이죠. 그럼 이렇게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헤론의 공식이 아니라 내가 넓이를 만약에 직접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아? 구해야 돼. 어떻게 구해? 사인 공식? 사인 공식으로 어떻게 구해? 코사인 공식으로 누굴 구해? 누구 각도? 누굴 기준으로 쓸 것 같아? 그죠? 루트 6과 마주보는 걸 기준으로 쓰시면 돼요. 루트 6과 마주보는 각을 세타라고 불러봅시다. 그래서 코사인 값을 구해준다고 그냥. 코사인 세타는 2, 3, 5, 제곱 9 더하기 34 빼기 6. 자, 이렇게 쓴다고. 그럼 보니까 코사인 값이 뭘로 나와? 그냥 유리수로 나오죠. 만약에 내가 5를 기준으로 썼으면 어땠을까? 분모가 뭐가 나오겠어? 2, 3, 루트 6이 나왔겠지. 분자는 유리수가 나오죠. 분모가 무리수가 나오죠. 그럼 코사인이 무리수가 나왔지. 그럼 이제 다시 또 사인을 구하는데 불편할 수 있지. 근데 코사인 값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유리수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연산이 개인적으로는 수월한 것 같고. 요거 28 나오나요? 2 약분하면 14 나오나? 15분의 14 나오네. 자, 그럼 코사인 값 나왔죠? 이거를 제곱해서 1에서 빼갖고 사인을 구해준다고. 14의 제곱은 196이고 15의 제곱은 225니까 빼면 29 남거든. 15분의 루트 29 나와요. 다 알아들었죠? 이렇게 나와. 사인값 나왔지? 2분의 1, 3, 5 넣어. 그럼 답은 얼마다? 2분의 루트 29가 나온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근데 헤론의 공식을 쓰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헤론을 쓰지 않으면 각도 하나 찾아서 코사인 공식 가지고 코사인 값 구하고 코사인 사인 값 구하고 2분의 AB 사인 C 여기로 가는 게 제일 정석이에요. 원래가 그래.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한번 써볼게. 자, S는 2분의 너니까 4 더하기 2분의 루트 6이 바로 S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루트 4 더하기 2분의 루트 6인데 여기서 한 개씩 빼가지고 우리가 곱할 건데 얘를 먼저 뺀 걸 써볼까? 그럼 4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 되는 거 보이니? 그 다음에 3 빼면 1 더하기 2분의 루트 6이고 얘는 5 더하기 2분의 루트 6이죠. 아니 뭐야 마이죠 마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각각 너 빼가지고 주는 거야. 근데 잘 봐. 여기 어떻게 돼? 합차지? 16 빼기 제곱하면 4분의 6.
여기가 합차지? 4분의 6 빼기 1 맞아? 그러면 여기는 2분의 3이니까 29 여기가 2분의 1 루트 얼마나? 2분의 루트 29 나오죠. 아까랑 결론은 똑같거든. 자, 그래서 생각보다 무리수가 있어도 회론의 공식을 썼을 때 너네가 왠지 막 여기 넣으면 막 복잡하고 잘 안 나올 것 같지만 이런 식으로 합차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연산이 생각보다 잘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회론의 공식은 알아두시면 무조건 좋다. 회론의 공식은 잘 외우고 쓰셔라 라는 거고. 자, 여러분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몇 가지를 배웠어. 그죠? 여기서 이제 삼각함수를 활용을 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럼 이제 요 단원 이전에 여러분이 삼각형의 넓이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많이 표현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너네한테 세변의 길이를 주고, 뭐 그 세변에 내접하는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래. 예컨대 뭐 이렇게 줬어. 여기가 3, 5, 6이야. 자, 예컨대 이렇게 돼 있어. 그래 놓고 내접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내접원의 넓이를 구하고 싶대요. 그럼 너네는 기본적으로 이 내접원의 반지름 R을 구하려면 뭘 구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원래 이 내접원의 반지름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요 둘레랑 반지름이랑 곱해서 2분의 1 한 게 삼각형의 넓이와 같다. 즉 뭘 사용하냐면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사용한다고. 이거를 사용을 해서 얘를 이제 구해낸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ABC의 합은 아니까 우리는 반지름을 구하려면 너의 넓이를 알아야 된다고. 그럼 넓이를 또 다른 방법으로 구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또 다른 방법이 뭐라는 거야? 여기서 제일 쉬운 거는 뭐다? 헤론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헤론의 공식을 쓰지 않는 중학생의 풀이다? 당연히 어떻게 풀겠어? 그냥 수해봐 이렇게 내려가지고 풀겠지. 그래놓고 이거 x 놓고 5 빼기 x 놓고 h 놓고 제곱 뺀 게 제곱 갖다 해갖고 이렇게 푼단 말이야. x 구하고 x에서 h 구하고 h 구하면 이제 넓이 나오고. 이 과정을 생략해도 되는 게 뭐냐면 헤론의 공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게 유용하다. 그 다음에 그래서 내접원이 나오면 역시 넓이 공식인 이 방식을 사용을 많이 하고요. 또 우리가 제일 뭐 많이 사용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 중에서 신발끈 공식 같은 거 있죠. 신발끈 공식도 있고 아니면 어떤 것도 있어. 예를 들면 자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어. 문제에서 좌표를 줬어. 여기가 0,0이고 여기는 2,4고 여기가 5,1이래. 자 이렇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거를 신발끈 공식을 가지고도 구할 수 있지만 어떤 방식도 가능했냐면 이렇게 평행선을 가지고 푸는 방식도 있었어.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평행선 위의 점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조선 하나 그려서 이 점을 여기로 데려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려와서 이런 식으로. 얘는 원래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원래 삼각형의 넓이랑 선생님 지금 새롭게 빗금친 사각형의 넓이가 같지. 그럼 우리 뭐만 알면 돼? 실제로는 요 선분의 길이만 알면 돼. 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5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요 선분의 길이라는 거는 이 점의 좌표를 알면 될 텐데 너가 2일 텐데 이게 기울기 5분의 1째니까 5분의 2가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그럼 요 길이는 얼마야? 너에서 너를 빼면 5분의 18 나오죠. 즉 이 삼각형의 넓이는 5 곱하기 5분의 18 곱하기 2분의 1 해보시면 9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신발끈을 써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자, 신발끈 써볼까? 신발끈 쓴다는 거는 이렇게 곱해서 서로 빼는 거죠. 20 빼기 2, 18 나누기 2는 9. 똑같죠. 그죠? 당연히 이 상황에서는 신발끈이 훨씬 유리해. 왜? 여기가 원점이니까. 신발끈 정리는 언제 쓴다? 우리가 원점으로 데려가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방식이 좀 다양한데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어느 방식을 채용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는 그걸 토대로 그 넓이 공식 안에
들어가 있는 요소를 여러분이 구하려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뭐 반지름도 구할 수 있고,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도 구할 수 있고, 사인 값도 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이렇게 넓이 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삼각함수 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예요. 됐죠?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우리 조금 풀고 쉴게요. 자, 올 한 해가 이제 거의 끝나가죠. 다음 주면 또 새로운 개강이고. 우리가 방학 중에는 여러분이 낮에 미적분 2 특강이 있는데 되게 어려워요. 미적분 2는 대수 곱하기 미적분 1만큼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왜냐면 함수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사인 삼각함수들이랑 그 다음에 지수로 함수 다 나오고 걔네끼리 곱하고 나누고 또 사칙 연산에 서로 합성된 것까지 나오니까 기존의 다항함수 3차, 4차 함수랑 같이 섞여가지고 막 나오고 근데 뭐 아주 복잡한 것들을 여러분이 보게 되지는 않겠지만 일단은 공식이 되게 많아서 좀 암기하는데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예요. 자, 1번 봅시다. 사인 법칙을 이용한 문제이고 뭐라고 돼 있냐면 사각형 ABC에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대요. 그리고 각도 하나를 줬어. 그랬을 때 하고 싶은 거는 A, B의 제곱 더하기 C, D의 제곱을 구해봐라.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렇게 직교하고 있습니다. 직교하고 있고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은 1이고 내가 어딜 구하고 싶냐면 A, B를 X라고 놓고 CD를 Y라고 놓을게. 반지름은 1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40도입니다. 40도. 여기가 40도고 직각이니까 여기는 50도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접원의 반지름 혹은 지름을 알고 너와 마주보는 각도를 아니까 x를 표현할 수가 있어. x는 사인 40도에다가 지름을 곱하면 됩니다. 2 사인 40도가 나와. y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y랑 마주보는 각도인 50도에 지름을 곱한 그럼 2 사인 50도가 되죠. 그래 놓고 얘네를 제곱을 해서 더해준다. 그러면 제곱을 해보면 4로 묶어서 사인 제곱 40도 더하기 사인 제곱 50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각 변환하면 얘는 누구랑 똑같냐면 코사인 제곱 40도랑 똑같고 40도 40도니까 4 나오죠.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문제인데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 한번 풀어보세요. 한번 풀어봐라. 일단은 그래도 친절하게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 문제라는 것을 이미 알려드렸죠. 그죠? 그리고 힌트를 하나만 드리자면 고등 과정에서는 보조선을 그릴 때 막 연장선을 이용해서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있는데 고등 과정 도형에서는 연장선을 그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는 보조선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풀 수 있어요.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이 문제를 풀려면 요 그림에서 각도가 같은 곳이 하나 있는데 그 각도를 찾으셔야 되고 걔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각도가 같은 곳이 하나 있어요. BCD, EAC. 그죠? 그래서 요 각도가 같습니다. 여기가. 왜 그렇게? 왜냐면 합이 90도니까. 이렇게 더해도 90도고 이렇게 더해도 90도인데 그럼 너랑 너랑은 같겠죠. 그죠? 그럼 이제 저 각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럼 그 각이 중요하다는 거는 그리고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한다는 거는 그 각과 마주본 변을 좀 관찰을 해야겠지, 그지? 잘 보시면 각도만 같을 뿐만 아니라 그 각도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같아요. 그렇다는 거는 삼각형 BCD랑 삼각형 EAC에서 우리가 각각 사인 공식을 썼을 때 뭐가 같게 나올 수밖에 없냐면 외접원의 지름이 같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선생님이 세타라고 놓고 여기를 A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A는 이쪽에서는 뭐가 돼야 되냐면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지름이 돼야 되는데 직각이니까 얘가 지름이죠. 2가 되겠죠. 2.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지. 사인 세타분의 A. 그럼 이번에는 이쪽 각도와 마주보는 X. 그럼 이쪽 각도가 얼마냐 해서 봤더니 30도, 90도라서 여기는 120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사인 120도 분의 X와 같아진다.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니까 여기로 해서 곱해주시면 X는 루트 3이 나온다. 이런 문제였다. 2루트 3 아니고 그냥 루트 3이에요. 왜요? 지름이 4가 아니라 지름이 2예요. 이게 지름입니다. 반지름이 아니라 이게 지름이죠. 그냥 그거 하면 안 돼요. 사인 90도분의 2가 사인 120분의 X. 맞아요. 사인 네. 90도가 1이잖아. 사인 90분의 1이 2가 아니었구나.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선생님이 할게요. 자, 역시 원에 내접하는데 각도들을 막 줬죠. 마지막에 BD를 구하고 싶대. 자, BD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BD와 마주보는 각이 일단은 얼마인가 봤더니 BD와 마주보는 각 A 쪽이 45도죠. 45도. 그래서 BD를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지름에다가 사인 45도를 이제 곱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거든. 근데 지름이 얼마일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8 루트 6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각도가 15도랑 75도 두 개를 줬거든.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가 15도야. 근데 여기가 75도야. 그럼 원주각의 특징상 너는 얘랑 똑같아. 75도야. 그러니 너는 사실은 직각이야. 너가 직각이라는 얘기는 AC에 해당하는 8 루트 6이 뭐가 되냐면 이 외접원의 지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그지? 대입하면 끝났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접원이 두 개가 등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접원의 각각 원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대. 외접원의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어쨌거나 우리는 요 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는 소리이고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원 하나 다음에 여기 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자, 하나는 중심각이
아니라 원주각이 3분의 파이, 하나는 중심각이 3분의 파이예요. 어차피 우리는 사인 공식은 중심각을 가지고 푸는 게 아니야. 사인 공식은 원주각을 가지고 푸는 거죠. 그래서 원주각을 이렇게 잡아줍시다. 6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 사인 공식을 왼쪽 오른쪽 둘 다 써볼 건데 자, 이쪽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1, 이쪽을 라지 R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거는 S1분의 S2를 구하고 싶은데 얘는 파이 R1 제곱분의 파이 R2의 제곱이니까 사실은 R1분의 R2를 제곱을 하면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이제 R1과 R2의 관계식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중요한데 원주각은 우리가 찾았고 두 원의 관계를 관찰하기 위해서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이 녀석을 두 원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녀석을 우리는 공통현이라고 부르죠. 이 공통현을 편의상 A라고 불러볼게. 그러면 이쪽에서의 너의 지름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사인 3분의 파이분의 A라고 쓸 수 있죠. 이쪽에서의 지름은 사인 6분의 파이분의 A라고 쓸 수 있죠. 그러니 보시다시피 R1과 R2가 기본적으로 A에 대한 실수배로 나오는데 R1, R2를 서로 나누게 되면 A는 어차피 서로 약분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둘을 서로 나눠주시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사인 6분의 파이 분의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온다. 그럼 사인 6분의 파이는 2분의 1, 너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 나오겠죠. R1분의 R2가 루트 3이 나옵니다. 제곱하시면 답은 그래서 3이 나온다. 이해가요? 이게 A가 나와도 어차피 약분이 된다는 거죠. A라는 공통현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인데 5번은 좀 쉽고요. 6번 한번 풀어볼까요, 여러분? 슬슬 시켜볼까? 이게 타코야키가 14알짜리가 있고 8알짜리가 있어. 많이 먹고 싶은 사람은 14알짜리를 먹고 많이 안 먹을 것 같으면 8알짜리를 먹으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14알짜리는 애들이 잘 남기더라고. 자긴 14알짜리 먹고 싶다. 눈치 안 봐도 돼요. 8알? 8알짜리 시킬게요. 아마 14알짜리 어때 밥도 먹어야 되니까. 8알도 먹다 보면 타코야키가 한두 개는 되게 개맛있고 세네 개는 쏘쏘하고 한 6개 넘어가면 이제 약간 좀 물리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납니다. 옛날에 그 만화 중에 도라에몽 아니 도라에몽? 도라에몽이 일본 만화다 보니까 거기에 타코야키가 되게 배경에 자주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에는 그 시절엔 타코야키라는 게 없었어. 나 어릴 때 그 만화책을 보면서 타코야키 개맛있겠다. 약간 그 왜 뭐랑 비슷하냐면 느낌이 그 너네 이렇게 생긴 만화책에 나오는 고기 뭔지 알죠? 만화 고기. 절대 이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만화 고기. 그 만화 고기도 보면 되게 개맛있게 생겼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나에게는 상상 속의 음식이었는데 처음 먹었을 때가 되게 한 20살 넘어서 먹었어요. 처음. 근데 처음 먹었을 땐 맛있었는데 그렇다고 막 되게 많이 먹게 되지는 않더라고. 만화고기는 실제 없어요. 모르겠어요. 네가 만들어서 파세요. 돈 많으셨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치, 만화 고기는 뼈는 별로 없고 고기는 옆에 많이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제 현실에서 그렇게 하면 속이 좀 잘 안 익지 않을까?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아. 그 정도를 이용해서 뼈에다가 열을 가하면 그러게. 약간 수비드 느낌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수비드 만화고기. 풀었나요? 자,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일단은 우리가 자, AB가 x분의 1이고 BC는 2x죠.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거 밑줄, 최소값 밑줄. AB와 BC가 완벽한 역수관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곱이 일정하단 말이야. 곱이 일정한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딱 보는 순간 무슨 냄새가 나냐면 산술기가 냄새가 나요. 그죠? 산술기가 냄새를 딱 맡으셔야 되고 이런 데서는 한번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AC를 표현을 해볼 건데 AC의 제곱은 제곱의 합이죠. 일단 x 제곱분의 1 4x제곱 그 다음에 빼기 2 곱하기 둘이 곱한 거 그러면 2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자, 이렇게 생겼다고. 이것의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당연히 최소는 언제냐면 이 부분이 최소일 때야. 왜냐하면 얘는 상수인 2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너의 최소는 당연히 둘이 서로 같을 때. 그래서 너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서로 곱한 4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계산해 보시면 4에서 2를 뺀 AC의 최소값은 AC 제곱의 최소값이 2가 나오고 실제 H의 최소값은 답은 루트 2를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돼요. 2라고 쓰면 틀린다고. 루트. 자, 7번. 그러니까 방심하지 마세요. 끝까지. 방심하면 안 돼. 정사각형이고 모든 모서리 길이가 이 자리인 사각뿔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입체 도형을 좀 잘 못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입체 도형 문제가 오늘 한 2문제 정도 있어요.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서리 OD 위에 한 점 P에 대해서 각 CPA 회계사죠. 세타라고 했을 때 회계사인 거 알고 있나요? CPA가? 아, 뭐 잘 모르나요? 알았어. 미안해. 회계사 자격증 CPA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저 사이다는 뭐예요? 사이다는 사이다죠. 저 그러니까 쌤이 저 통째로 드시는 거예요? 맞아요. 뚱뚱하기 때문에 저 정도는 먹어야 돼요. 수긍하지 마세요. 열받으니까. 아, 원장님이 어제 뭐 사주고 남은 거야. 와보니까 있더라고. 아, 이지랄. 자, 피자 이렇게 있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APC죠. APC, CPA 이렇게. 실제로는 이쪽 각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이 조금 기하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일단은 도형이 입체 도형입니다. 평면이지만 입체적으로 바라봐 주시고 일단 AP의 길이와 PC의 길이는 서로 어떨까? 얘는 같아요. 같죠? 왜? 왜 같을까? 얘랑 같지 기본적으로. 요 길이 공통이지. 사이각 어차피 60도지. 그러니까 SAS 합동이라서 얘랑 얘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같은 상황.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2짜리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2루트 2가 되겠네. 그래서 내가 요 입체 도형에서의 상황을 여러분이 잘 해결을 하시려면 입체 도형 잘 해석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평면으로 데려오는 거야. 자, AC, P 이런 식으로 있다고. 사실은 이런 그림이라는 거죠. 여기가 2루트 2인 거야. 그럼 우리가 사이각도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무엇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이웃한 두 변인 AP와 PC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쪽을 이렇게 x라고 놓는다고.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가 x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럼 코사인 세타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것은 실제로는 x의 최대 최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코사인 공식을 써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거든. 보시다시피 코사인 세타는 x라는 한 문자로 정리가 돼요. 조금만 더 자세히 정리를 하시면 1 빼기 x제곱분의 4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실제 코사인 세타의 범위는 무엇에 따라 달려있냐면 x의 범위에 따라 달려있어. 그럼 x라는 거는 누가 x였냐면 AP 혹은 PC의 길이가 x였어. 그러면 저 P라는 점이 OD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와중에 x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P라는 점은 여기를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 그럼 x값의 범위는 제일 긴 게 이거겠지. 아니면 뭐 이거든. 즉 x는 2보다는 작거나 같을 것이고 가장 짧은 순간은 언제겠니 x가? C에서 O 뒤에 내린 수선의 발일 때가 가장 짧겠지. 수직일 때가. 그러면 정삼각형이니까 수선의 발의 길이는 얼마야? 루트 3이 되겠죠. 그죠? 2대 루트 3이니까. 그러니 x값의 범위는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래서 이런 범위가 나와요. 이러한 범위가 나오게 되면 제곱을 해서 x제곱의 범위를 찾을 수 있고 x제곱은 3과 4 사이에 있지. 그래서 이 자리에다가 3부터 4를 대입을 한 것이 이 값의 최대 최소가 된다. 4가 들어가면 0인 거고 3이 들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1인 거고. 됐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잠깐만.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내는 게 맞나? 맞겠지? 왜 0이 나오지? 왜 90도지? 원래 90도인가? 90도네. 왜 90도네? 정사각형이네. 맞네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8번은 각의 이등분선에 대한 이야기죠.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요 비율도 똑같이 각의 이등분선의 특징을 가지고 비율을 써주시면 되고 한번 풀어보세요. 8번. 2대 3으로 밑에를 비율을 잡아주고 코사인 공식을 두 번을 쓰시면 되는데 코사인 공식을 어느 각을 기준으로 두 번을 쓰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각의 이등분선 문제도 코사인 공식을 활용하는 문제에 잘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제 도착하면 밖에 그냥 문 앞에 두고 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날씨 개춥기 때문에 문 앞에 두고 가면 한 3분 만에 차게 식을 것 같아서 이따가 오면 전화해 달라고 했어. 원래 여기 밖에다가 아예 문 밖에 두고 가거든. 오늘도 영화인가? 영화겠지? 어디 보자. 영화 아니네? 1도네, 1도. 어제보다 되게 높다. 오늘은 다 영상이네. 어제는 영하 10도였는데. 많이 좋아졌네. 응? 앨리스 정도는 선생님 AP 정글 잘 안 해요. AP죠. 손이 잘 안 맞더라고. 난 약간 부르저기를 좋아해. 뭐 리신, 신짜 이런 거 많이. 녹턴. 시바나도 한다. 이거 쌩 응?
생 AD. 생 AD도 하죠. 리신 생 AD죠. 아니 트런드는 아, 트런들. 트런드로 좀 너무 뚜벅이잖아. 두벅이어도 되나? 뭐 쓸만하죠. 잘 쓰면. 리신을 보면 리신도 두벅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방어는 거의 두벅이에요. 그런데 이동기 벽을 넘을 수 있지 않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놓을게요. 2t, 3t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공식을 두 번을 써서 얘네가 사실은 같은 각도에 대한 이야기니까 t 값을 이제 구하면 끝이죠. 중요한 거는 뭐냐면 봐봐. 너네가 여기서 코사인 공식을 요 각도를 가지고 두 번을 써도 괜찮아요. 근데 요 각도를 가지고 꼭 써야 되는 거는 아니야. 뭘 가지고 써도 되냐면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에서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이쪽 각도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통 여기서 코사인 공식을 두 번을 써서 연립한다고 생각을 하면 애들이 이렇게 두 개를 쓰는 경향이 크다고. 근데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계산을 하려면 일단 4루트 6이라는 게 두 번이나 들어가고 계산이 조금 불편할 수가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을 두 번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쪽 각도를 세타라고 놓고 저 세타를 포함하는 두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을 써볼게요. 코사인 세타는 첫 번째는 작은 삼각형 가지고 쓸 건데 코사인 공식을 이제 쓸 때 코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쓸 때 중요한 건 뭐냐? 이 세 변을 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야. 우리가 세 변을 다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너를 약분을 해서 가장 작은 형태로 가장 간단한 형태로 바꿔서 코사인 공식을 쓰시면 됩니다. 왜 약분을 해도 되냐면 기본적으로 코사인 값이라는 거는 삼각비죠. 세 변의 길이의 비에 대한 이야기야. 이게 정확한 값이 아니라 비율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12t 4루트 6을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5t 2루트 6 가지고 쓸 거야. 2 곱하기 5t 25 t제곱 2루트 6이니까 24 이렇게 된다고. 이게 지금 코사인 공식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 큰 삼각형을 기준으로 코사인 공식을 쓴다면 이제는 세 변의 길이를 뭘로 잡으면 되겠어? 뭘로 약분할 수 있어? 이제는 5로 약분할 수 있죠. 그죠? 왜냐면 얘가 5t니까. 5t 약분하면 t, 2, 3 요거 가지고 쓴다고. 써볼게. 2 곱하기 그러면 2t 4 t제곱 9 이렇게 쓴다고. 다 했죠? 자, 이제 요거 분모 약분해 주시고 양변 5 곱하고 2 곱해서 t제곱을 결정을 하시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t제곱 더하기 1이기 때문에 2가 곱해지면 2 t제곱 더하기 2는 이쪽은 5죠. 5 t제곱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5가 되겠네요. 이렇게 넘어오고 넘어가면 27이 3t제곱이라서 t는 손쉽게 3이 나옵니다. t가 3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선분 BD의 길이는 6이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거든. 봐봐. 여기서 코사인 공식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한 번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기준으로 한 번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너를 기준으로 여기 한 번 쓸 수도 있어. 왜? 여기를 알파라고 놓으면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어쨌거나 코사인 값 마이너스만 붙이면 되니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정확히 4가지가 있다고. 그 4가지 중에서 너네가 선분의 구성들을 보시고 뭐가 연산이 가장 간단한지 사실 고르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자 삼각형의 결정이라고 나옵니다. 이거 한 문제만 할 건데 10번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선생님이 할게요. 삼각형의 결정을 하는 유형의 특징은 뭐냐면 마지막에 변의 길이들 간의 관계식을 찾으면 돼. 사인 A, 뭐 코사인 A 뭐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아니라 무조건 뭘로 바꾸냐면 변의 길이로 바꿔요. 변의 길이로 바꿀 때 우리가 주의할 거는 뭐냐면 먼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파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용을 해서 각변환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변환을 수행하는 문제가 아니기는 해.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온다는 거지. 코사인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 예컨대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럼 너네가 이거를 무조건 뭘로 바꾸냐면 얘를 이용해서 바꾼다고. a 플러스 b를 뭘로 바꾸면 돼? 파이 마이너스 c로 바꾸면 되죠. 그러면 요게 파이 마이너스 c가 되면서 c를 한 개 더 빼고 2로 나누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c가 된다고. 보시다시피 뭘로 바뀌어? 사인 c로 바뀌겠죠. 각변환을 해놓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럼 이제 사인 코사인은 뭘로 바꾸느냐? 사인 같은 경우에는 2r분의 c 이런 식으로 사인 공식으로 바꾸시고 코사인도 코사인 공식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뭘로 바꾼다? 우리는 변의 길이로 바꾼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 중근을 갖는 거니까 짝수근의 방정식, 판별식 써볼게요. 코사인 제곱 b 마이너스 둘이 서로 곱한 거니까 그럼 더하기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빼기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걸 이제 해결을 하라는 건데, 일단 A, B, C가 다 섞여 있고, 중요한 거는 사인 제곱뿐만 아니라 코사인 제곱이 있어. 코사인 제곱은 우리가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꿔줍시다. 얘는 1 빼기 사인 제곱. 얘는 그냥 사인 제곱. 얘도 1 빼기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사인 제곱. 일단은 뿔마일은 없어지는 거 보이죠? 사인 제곱 한 개를 넘깁시다. 그러면 사인 제곱 B는 사인 제곱 A 더하기 사인 제곱 C인데 각각 얘네가 뭘로 바뀔 수 있냐면 4R 제곱분의 B제곱, 4R 제곱분의 A제곱, 4R 제곱분의 C제곱으로 바뀌죠. 실제로는 뭐랑 똑같냐면 B제곱이 A제곱 더하기 C제곱과 똑같다. 그러니 우리가 원하던 어떤 변의 관계 간의 변들 간의 관계가 이제 표현이 되고 B가 빗변인 직각 삼각형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니까 답은 4번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넘어갑니다. 11번 쉽고요. 12번 한번 해보세요. 12번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도현이 신정이 뭐 하니? 신정에는 신정 안 해? 설에는 큰 집 가? 할머니 집? 일본 일본 가. 할머니 일본 계셔? 놀러 안 놀러? 그럼 저기는 안 가? 할머니 댁은 안 가? 할머니 같이 가셔? 아 그래? 할머니 집 갈 수도 있어. 아 그래? 요새는 명절에 많이 놀러 가더라. 옛날하고는 또 달라서. 쌤은 낚시하러 가죠? 선생님? 아니 개 추워서 낚시하기 좀 힘들고. 글쎄. 명절에 뭐 모이나 안 모이나 하는 것 같은. 창고 아니에요 낚시? 뭐 따뜻하게 입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바다가 좀 거칠어서 낚시를 잘 안 해요. 쌤 직접 들어가시고 들어가기도 하고. 근데 바다가 이제 파도가 막 세고 이러면 바다 가기 힘들거든. 사고 나고. 실제로 파도 치는데 막 이렇게 파도에 떠밀려가지고 막 갯바위에 부딪혀가지고 골절 사고 당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날씨 안 좋은데 들어갔다. 바다 한가운데서 해야 그냥 아니면 해변에서? 그러니까 해변에서부터 들어가는 거죠. 그 오리발 신고. 수영에서요? 한 혼자요? 이제 같이 가는 사람이 있죠. 또 일행이 있죠. 한 1km 뭐 이렇게 하면 들어가요. 얼마나 걸려요 수영은? 1km? 가는데 뭐 한 30분? 한 20분? 한 15분? 20분? 가서 몇 분이에요? 보통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 한 1시간? 2시간? 2시간? 왔나 보다 벌써. 이렇게 빨리 왔네. 여보세요? 아, 네. 그냥 문 앞에 놔주시면 가져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풀었어, 12번?
불쌍해나? 풀고 있어. 오케이. 지금 안 되니까. 천천히 먹으면서 풀면 되겠죠? 풀었어요. 풀었어? 사인 35가 얼마예요? 135? 135는 45도랑 똑같죠? 사인 2분의 루트 2. 하세요. 왜 플러스 루트 2? 조졌다. 왜 이러죠? 왜 루트 2 있다. 아니구나. 한 것도 시켰어요. 무슨 맛이에요?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이죠. 그치? 선생님 풀어볼게요. 자, 일단은 뭘 아시는 게 좋냐면 우리가 요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택지가 있는데 일단 요 삼각형과 넓이가 같은 다른 삼각형을 찾아주는 편이 좋아요. 그게 이제 중요한데 그림을 보시면 그림 그려볼게. 먹으면서 들으셔도 돼요. 따뜻할 때 드세요. 슉.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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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엽. 자, 여기가 일단 2고,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야, 그지? 요거. 그럼 원래대로라면 내가 뭘 알아야 되냐면 요 두 변이랑 사이각을 알면 돼요. 사이각 같은 경우에는 135도가 나오죠. 왜냐면 이거 원을 8등분을 한 거라 한 중심각이 45도가 되고 135도가 되는데 그럼 요 이웃한 두 변의 곱만 알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이용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시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서 일단 조금 뭘 바꿀 수 있냐면 이 점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동을 시킬 거냐면 너랑 평행한 선분 위로 이동을 시킵시다. 그래서 이 점을 어디로 이동시킬 거냐면 나는 여기로 이동을 시킬게. 그러면 이게 밑변이고 이제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이동을 시켜도 같은 넓이라는 게 보여요. 이건 우리 중등 과정에서 한 거라는 거지, 그지? 그럼 저렇게 바꿔주시면 조금 더 간편하죠. 여기가 A, 여기가 45도인데 그럼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하는 거는 2분의 1 a제곱 사인 45도를 구하면 되는데 a제곱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코사인 공식을 가지고 2a 45도를 이제 연관을 지으면 되겠죠. 4는 a제곱 마이너스 2배 a제곱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이렇게. 자, 아래식 정리하면 a제곱 값 나오는 거 보이죠? 위에다가 대입하면 넓이 나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여러분이 해봐라. 넘어간다. 다음에 그 가스오브시가 원래 열을 받으면 움직여 살아있는 건 아니에요. 왜?
단이 타코야끼 안 먹어봤니? 아 진짜? 뭔진 아니? 그 일본 만화 같은 데 보면 왜 그 이렇게 동글동글한 그 구멍에다가 그 밀가루 반죽 넣고 여기에 문어를 넣고 작은 문어 다진 거 넣고 이게 동글동글 돌려가지고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위에는 가다랑어 포예요. 가스오부시는. 혹시 해산물 잘 안 먹나? 아 진짜? 그럼 안 먹어도 돼요. 그럼 드세요. 미안해. 아까 자고 있어서 나는 너 먹을 줄 알았는데. 응. 부족한 애더 먹어. 더 먹고 싶은 사람 더 드세요. 담임 다음에 선생님이 딴 거 맛있는 거 사줄게. 담임 빼고 딴 애들은 괜찮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자고 있는 것도 깨우진 않았네. 쉬는 시간에. 자, 13번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13번이 종이접기 문제인데, 조금 어려운 문제고요. 13번 정도 풀 수 있으면 사실은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접었죠. 종이접기 해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답안 자체도 굉장히 끔찍한 선지죠. 그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종이접기를 했어요. 종이접기의 상황도 중등 기하 할 때 자주 나오는 상황. 일단 이렇게 접어가지고 여기로 데려왔는데 F는 중점이래요. 중점 위로 이렇게 데려왔어. 그럼 너네가 이제 종이접기의 상황은 나름대로 익숙하다고. 얘네가 이제 이렇게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같다는 거. 이렇게 같죠. 그리고 각도도 같죠. 뭐 이런 데도 같아집니다. 종이접기라는 건 합동이라서 근데 요 변들을 구하고 사익각을 알면 되는데 사익각은 30도라는 거는 알아. 그렇다는 거는 나는 이쪽 변의 길이, 이쪽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는 그나마 직각 삼각형이지. 그래서 여기를 A라고 잡으시면 여기가 A고 여기는 얼마냐면 4루트 3 빼기 A예요. 요 길이는 4의 절반인 2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일단은 A 값이 나올 거라는 거는 보이지? 식을 써볼게요. 4 루트 3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4는 A의 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전개해서 계산을 하시면 어쨌거나 A 값이 나와요. A는 뭐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옆에 있는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B 값을 구하는 게 어려워. 자, B가 여기가 B고 얘가 B인데 그럼 일단은 이 부분이 얼마냐면 8 빼기 B죠. 여기는 여전히 2야. 아까 왼쪽에서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셋의 관계식을 썼다면 오른쪽 요 삼각형에서는 직각이 아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는 없지만 뭐는 쓸 수 있을까? 코사인 공식을 쓸 수 있죠. 왜? 여기가 얼마니까? 60도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B 값을 구할 겁니다. 식 써볼게요. B제곱은 8 마이너스 B제곱 4 빼기 2 곱하기 8 마이너스 B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자, 이거를 정리하시면 여전히 똑같이 B 값이 나옵니다. B는 뭐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A, B 값 구해서 정리해서 넓이를 한번 구해보면 이제 뭐 답이 뭐가 나온다. 어차피 A, B 값만 나오면 넓이는 나오겠죠. 이 정도 쓰면 더 이상 안 써줘도 되죠. 여러분이 전개해서 계산할 수 있죠. 산수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을 한번 풀어보세요. 14번 어렵습니다. 역시 14번 좀 어렵고 그러세요. 사이다도 먹어도 돼요. 아까 선생님 한 번 먹어봤는데 먹을만해요. 컵에 따라 먹어도 돼요. 이게 추워가지고 시원하게 보존이 잘 됐나 봐. 아까 우리가 오고 나서 이제 좀 따뜻해진 거지. 아직 차가운가? 아직 시원해요. 애들이 금방 먹었네. 선생님이 먹고
2개? 저녁에 그래? 나가서 진짜? 네. 맛있는 거 먹기로 했어? 오마카세? 한우? 네. 뭐? 그냥 어디든지 아 그래? 나가서 먹어야 공부를 덜 하니까 나가요. 신기한 이유네. 승민이 더 줄까? 몇 개 더 먹을래? 괜찮아? 준이 더 먹을래? 몇 개만 줄까? 몇 개 더 먹어. 내가 다 먹긴 너무 많아. 또 이거 안 쓴 거야? 응. 여기다 덜어줄게. 열어봐. 이걸 덜어서 얘를 해줄게 내가. 그래. 자. 다니가 이거 뭐 움직인다고 했는 게 너무 웃기다. 이게 원래 꿈틀꿈틀해요. 그 가소부시가 뜨거우면 그쵸, 살아있는 걸로 착각할 수 있죠. 물이 증발하면서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꿈틀꿈틀 하더라고. 열받네. 그냥 불어서 먹어요. 어떻게 그러면 물티슈 좀 닦아볼까? 빨리 풀어봐. 14번 힌트를 줄게요. 14번을 풀이하는 방식은 여러분이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이 아니라 삼각형에 내접하는 반원이죠. 하지만 풀이 자체는 아주 유사해요. 참고로 이거를 그림을 더 그려서 반원을 완성시켜 가지고 삼각형을 막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거지 같은 짓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대로 푸시면 돼요. 그냥 보조선 그리는 건 맞아. 근데 이제 원을 굳이 완성시킬 필요는 없어요. 네가 지랄해서 물로 씻어왔어. 가요? 깨끗할까요? 시끄러. 빨리 풀어. 바이러스는 안 없어지잖아요. 바이러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신발 끈 좀 묶게. 자, 14번 풀었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 이야기를 잘 생각해봐. 이 14번 문제를 푸는 풀이 자체는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냥 원이 내접할 때를 구하는 것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너네는 보통 삼각형이 있고 안에 내접원이 있으면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뭘 이용해서 구한다고 했지?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해요. 그죠? 그렇다는 건 이 문제도 넓이를 이용해서 해결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넓이를 이용해서 해결을 하되 원래는 이거 어떻게 풀어?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지금 넓이 공식을 썼을 때 반지름은 이제 무슨 원리로 구하는 거지? 이 넓이 공식을? 어떤 원리에 의해서? 높이가 같고 아니, 내 말은 그 2분의 1 R A 더하기 B 더하기 C 나오잖아.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냐고. 저거 이어가지고 뭘 이어서? 중심이 중심이랑 요렇게 삼각형을 3개로 잘라서 요 수선의 발에 해당하는 이 반지름이 다 동일하니까 밑변 높이 묶은 거 아니야. 맞아? 이게 이 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그 얘기예요. 자, 봐봐. 우리 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변의 길이가 10, 12, 14죠. 10, 12, 14.
그래서 반원이 이렇게 있고 이쪽이 12고 이쪽이 10이고 이쪽이 14인데 이렇게 생겼다고. 거꾸로다. 자,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이제 자른다고. 어떻게 잘라? 중심, 쇠발, 중심, 쇠발. 그럼 어떻게 자르냐면 이번에는 이렇게 자르겠지. 맞아? 즉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너를 반지름 R이라고 생각한다면 2분의 1 R로 묶으면 10 더하기 14로 표현할 수 있죠. 삼각형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전체 넓이인 S랑 같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 S라는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될까? 뭘 이용해서?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10, 12, 14 이용해서 헤론 땡기면 끝. 자, 10, 12, 14 더해보면 얼마 나오면 36 나오고 2 나누면 18 나오죠. 그래서 18 하나씩 뺍시다. 8, 6, 4 끝! 이렇게 되죠. 너가 너랑 같다. 반지름 나오겠죠, 정리하면. 반지름이 나오면 제곱해서 반 나누면 반원의 넓이가 나온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6번 한번 해보세요. 16번 풀어보자. 한 원에 그거 하면 몇 주? 그죠?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그게 가장 많이 쓰는 성질이에요. 다니는 안 먹어봤구나, 타코야키를. 원래 그럼 해물을 거의 안 먹니? 진짜? 그럼 해산물 중에 그나마 먹는 거 없어? 새우라든지. 거의 안 먹는구나. 그러면 땅에 사는 동물을 좋아하는구나. 땅에 사는 동물. 뭐 돼지, 소 이런 닭 이런 쪽을 선호하는구나. 고기를 안 먹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선생님 옛날에 채식주의자 만난 적 있거든? 근데 데이트하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트하면 뭐 할 것 같아? 일단 밥을 먹죠. 기본이 밥 먹고 커피야 원래. 카페야. 모르겠어. 나 때는 그랬어 아무튼. 그럼 일단 밥을 먹어야 되는데 채식주의자잖아. 나는 고기를 누가 봐도 좋아할 것 같죠. 그래서 고기를 되게 좋아하고 근데 얘는 채식주의자고 얘는 아니고 사실은 연상이었는데 아무튼 그럼 난 채식주의자고 그러니까 데이트 장소가 애매한 거야. 채식주의자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식단을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뭘 많이 먹었을 것 같아? 샐러드 근데 내가 너무 싫잖아. 샐러드만 먹어? 너무 뭔가 허전하잖아. 그나마 뭘 먹었을 것 같아? 적당한 타협선이 뭐였을까? 버섯 나쁘지 않고 두부를 많이 먹었어. 두부가 나름 그래도 포만감이 있잖아. 그리고 제가 채식주의도 먹을 수 있고. 지금은 또 콩고기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나왔더라고. 선물도 해산물은 뭐 쬐끔 먹었나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약간 경계에 있는 희한한 채식주의자였어요. 그 채식을 하는 이유는 다양한데 체질적으로 안 받는 사람도 있어. 그냥 예를 들면 청국장 같은 경우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청국장 냄새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 예를 들면 뭐 고수 같은 것도 냄새가 싫은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고기가 냄새가 싫대 자기는. 역하대 먹으면.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종교적인 이유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 먹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 뭐 돼지가 불쌍해 약간 이래가지고 안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 약간 생명이 소중하고 약간 이런 그런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냥 몸에서 안 맞는 거야. 먹으면 약간 희한한 체질이죠. 근데 거기는 그거 먹고 나는 고기 먹으면 그렇긴 한데 이거를 이제 옆에서 먹는 내가 마음이 좀 불편하죠. 왜요? 왜냐면 고기 냄새나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야. 고깃집 가서 그러면 옆에서 막 고기 굽는 냄새나 이런 게 심할 텐데. 아웃백 가서 거기는 빵이랑 샐러드만 생고기 다 먹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면 이런 것도 먹지 않아요? 면 같은 거 먹어요. 예를 들면 플레인 토마토 파스타 이런 거 괜찮죠.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넓이를 구할 거예요. 넓이를 구할 건데 보니까 요소상 5, 6, 3분의 파이를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를 구하려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기를 구하기 이전에 여기를 구하는 것이 내가 과연 최선인가를 생각을 해봐. 여기를 반드시 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우리가 실제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디를 알아야 될까? 마주보는 대각의 합이 180도니까 각도는 두 개 나왔어. 그지? 이렇게 자르면 이쪽 두 변이랑 사이각 아니까 왼쪽 삼각형 넓이 알아. 그럼 난 당연히 무슨 생각으로 미쳐야 되냐면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얘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든다고. 그지? 이거 대각선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몰라도 돼. 얘는 몰라도 돼. 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A라고 놔볼게. 그럼 너네가 A를 직접적으로 구할 게 아니라 A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왼쪽 삼각형에서 코사인 공식 한 번, 오른쪽에서 한 번, 둘이 서로 같기 때문에 X값이 바로 나올 거라는 거지. 그래서 A를 기준으로 코사인 공식을 두 번을 써봅시다. 한 번은 5, 6,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1분의 1. 얘랑 누구랑 같냐면 1, x 더하기,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죠? 2분의 1. 이렇게. 코사인 3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서 앞으로 플러스로 바꿨어요. 자, 너랑 너랑 같아야 되지. 이거 계산하면 당연히 무슨 값이 나오냐면 x 값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거는 계산을 좀 해줄게요. 자, 이거 날리고 31이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30 되죠? 그러면 x제곱.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인수분해 하시면 x값은 5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 거 맞나? 5 나오죠? 그러니 우리 저 사각형 넓이는 2분의 1, 5, 6 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1, 1, 5 사인 3분의 2파이 이렇게 된다고. 잘 보시면 4분의 루트 3으로 묶이고 실제 연산을 해보시면 5, 7에 35죠? 그럼 4분의 35 루트 3이 된다. 답은 5번에 있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이해가요? 그 다음에 입체도형 나오죠? 입체도형. 입체도형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요. 밑에 있는 18번 하나 정도만 한번 여러분이 해볼까요? 18번. 마지막에 넓이를 구하려면 GF랑 AF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삼각 기둥이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실제로는 AF의 길이만 구하면 돼요. 그죠? 여기 X라고 놓겠습니다. AF의 길이를 구한다는 거는 AF를 포함하는 삼각형을 관찰하시면 되는데 AF를 포함하는 삼각형은 요 삼각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삼각형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있죠. 그럼 이제 여기 각도 하나 알고 변의 길이 하나 알고 X를 구하려면 이쪽 변의 길이를 알아서 코사인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해. 여기가 지금 4 루트 3이고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여기가 1대 루트 3이고 기둥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직각입니다.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여기는 8이 됩니다. 자, 그럼 일단은 x를 여러분이 12, 8, 4분의 파이 코사인 공식으로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로 있고 근데 잘 보시면 얘를 왜 줬을까? 여기가 6분의 파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가 6분의 파이라는 거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를 구할 수 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구할 수 있죠. 여기가 12, 2대 1이니까 6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나오냐면 6 루트 3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가 6 루트 3이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는 10이 되겠죠. 10.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해볼 수는 있다. 그 다음에는 또 구할 수 있는 게 있나? 요 사이값 알 수 있나요? 여기는 모를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코사인 공식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죄송. 4분의 파이가 여기가 아니네. 여기까지가 4분의 파이네. 그림 잘 보세요. 여기 사이가 4분의 파이예요. 그죠? 직전에서 끊겨 있죠. 그러니까 각 AFD가 4분의 파이예요. 문제에서 AFD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가 10이면 밑변도 10이고 너는 10 루트 2가 되겠다. 이렇게 나오네. 그럼 우리 이제 뭐 알아요? 세 변의 길이를 다 알 수 있죠? 세 변의 길이는 12, 8, 10 루트 2 얘네를 가지고 헤론의 공식을 쓰시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계산은 니네가 해라. 너무 귀찮다. 넘어갑니다. 자, 최단거리 두 문제 남았고 이거 두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최단거리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평면 도형에서의 최단거리. 또 다른 하나는 입체 도형에서의 최단거리. 19번은 평면에서의 최단거리죠. 평면이죠. 평면에서의 최단거리는 보통 뭘로 해결하냐면 선대칭을 시켜서 해결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A라는 점을 직선 MX에 대해서 대칭, 직선 X축에 대해서 대칭 시켜서 연결하는 방식으로 풀어간다고. 그래서 그림을 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OA의 길이는 2야. OA가 2. 그리고 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12분의 5파이래요. 너가 12분의 5파이라는 거는 너를 먼저 대칭을 시키면 이 점을 A1이라고 잡겠습니다. 다시 이쪽 대칭시키면 A2라고 잡을게요. 양쪽을 다 대칭을 시켜서 일직선으로 연결한 얘가 최단거리라는 거는 알고 있지, 그지? 얘가 이제 왜 최단거리였냐면 너랑 어차피 같고 너랑 어차피 같기 때문에 이렇게 같아지고 이쪽이 같아지니까 이렇게 우리가 실제로는 일직선상 연결한 게 항상 최소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대칭을 시켰으니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랑 각도 같고 이렇게 연결하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또 각도가 같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한 개씩 더한 게 12분의 5파이면 두 개씩 더한 거는 12분의 5파이의 2배라서 6분의 5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이각이 6분의 5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코사인 공식을 쓰시면 끝이죠. 여기가 2고 여기 2고 6분의 5파이 가지고 코사인 공식. 그래서 K제곱의 값을 물어보는 거야. 최소값인 K제곱은 코사인 공식 써보시면 2의 제곱 2 곱하기 2
2 코사인 6분의 5파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 답은 뭐가 나오냐면 8 더하기 4 루트 3이 나오겠죠. 답은 4번에 있다. 자, 20번은 입체도형에서의 최단거리인데 우리가 평면에서의 최단거리가 선대칭을 이용한 대칭을 이용한 문제라면 입체도형에서의 최단거리는 뭘 이용하죠? 전개도 전개도를 이용합니다. 전개도 그려서 한번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려보세요. 전개도 초등학교 때 많이 그려봤죠? 중요한 거는 전개도를 그릴 때 이제 요 OAB 그 다음에 OBC 마지막으로 OCA 이렇게 세 면을 순차적으로 거쳐갈 수 있게끔 전개도를 잘 그리셔야 됩니다. 전개도를 그래서 잘 그리셔야 돼요. 정사각형 색을 그리세요. 안 되죠. 근데 걔네끼리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선분끼리 모서리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감안해서 전개도를 예쁘게 그리셔야 됩니다. 뭔가 이상한데. 음. 도현이는 외동이었지. 승민이는 형제가 있었나? 동생이니?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돼? 3살? 그러면 옛날에 동생이 없을 때와 동생이 있을 때의 차이가 기억이 나? 딱히 그러진 않지. 진짜? 그래? 보통은 둘째가 생길 때 첫째의 스트레스가 되게 크다 그러거든. 왜냐면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애정과 관심을 독차지하다가 이제 뭔가 그보다 더 많은 보호가 필요한 둘째가 태어나니까 부모의 관심이 그로 쏠릴 수밖에 없고 첫째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더라고. 너는 어때? 동생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중에 그래도 있는 게 좀 나아? 그래? 그래? 둘째는 아니 그건 아닌데 나는 외동이거든? 와이프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둘이 사이가 좋았고 그래서 뭐 어떨까? 둘째가 있으면 첫째가 많이 좀 슬퍼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단이도 동생이 있던가? 그지? 하나? 저보다 머리가 나빠서 엄마한테 저보다 많이 몇 살 차이지? 해서 딱 3살 차이구나 거기도.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나오면 막 8살 차이라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연년생 이런 경우에 막 되게 스트레스 받는데 1살 차이. 막 위에 형제는 막 공부를 개 잘해. 근데 나는 바로 그 다음이야. 엄청 스트레스 받겠죠. 세 살 차이 정도면 같이 어울리기도 하나? 싸울 때 되게 살벌하겠어요. 그래? 여자 형제? 어. 여자들끼리도 그렇게 살벌하게 싸우는구나. 승민이는 남동생이던가? 남동생이면 막 좀 패고 그러니? 원래 우리 때는 선생님 사촌 중에 그 한 2살? 2살인가 3살 차이 나는 사촌이 있어서 나랑은 동갑이고 걔 동생이 남동생인 거지. 2-3살 차이가 나는. 근데 어릴 때 진짜 막 개 맞듯이 맞는 걸 내가 많이 봤거든. 형한테. 옛날에는 많이 그랬어. 보통 우리 세대는 형제가 있는 경우에 형한테 많이 맞았을 거야. 그런 것 같더라고. 신기하게. 나는 형제가 없지만.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그리는 거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일직선으로 해야 돼요. 자, 보세요. 해볼게요. 지금 한 모서리 길이가 2짜리고 O, A, B, C. 일단은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려면 전개도를 어떤 식으로 잘 그려야 되는지를 알아야겠죠. 출발 자체는 M을 출발을 해서 여기를 위를 쓱쓱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어디로 가냐면 A를 향해서 온다. 다시 A로 옵니다. 자, 우리가 전개도를 펼쳤을 때는 A라는 점은 여러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붙였을 때는 같은 점인데 뜯어놓으면 여러 군데 A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맨 먼저 뭘 그릴 거냐면 나는 OAB를 먼저 그려볼게. 자, OAB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O가 여기 있고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는 상황. 중점인 M은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나가려고 하는데 그 옆에다가 나는 누구를 그려줘야 되냐면 이번에는 OBC를 그려줘야 돼. OBC를 그릴 때 OB는 이미 그려놨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C만 잡아주면 돼요. 어디가 되냐면 이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자, 전개도상 C는 이렇게 있겠구나. 자, 마지막이 중요한데 마무리 자체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우리가 OAC를 또 그려야 돼. 근데 OAC 같은 경우에는 A를 이제 추가를 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OC의 선분은 이미 여기 그려놨으니까. 그럼 A는 어디 그려줘야 돼? 이번에는 한 요 정도에 그려줘야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A가 그려지면서 우리는 실제로는 A가 두 군데에 이런 식으로 모습을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일직선으로 연결한 요 선분의 길이가 실제 둘레를 돌아서 오는 최단거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 둘레, 요 일직선은 마무리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요쪽 선분 길이 나오죠? 얘는 얼마냐면 1이에요. 1 중점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두 개를 연결한 거니까 2가 되겠죠. 아니죠?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이 각도는 60도 3분의 파이가 되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최단거리를 D라고 부른다면 D 제곱은 코사인 공식 4의 제곱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4 1 코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구하시면 이제 D값이 나오는 문제다. 요거 이해가요? 전개도 어떤 식으로 펼치는 건지 알겠어? 이거 휘문고등학교에서도 뭐 내신 기출 같은데 나올 만큼 조금 잘 나오는 유형이었고 여기 이제 단순하게 중점을 연결을 했는데 막 이런 것도 나왔었어. 여기가 1대2 내분점이야. 휘문고에서 나온 건 약간 이런 식이었어요. 이 점을 반드시 지나가야 된대. 그럼 여기서 이렇게 거쳐서 여기 왔다가 여기서 이쪽 거쳐서 다시 또 여기까지 와야 된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럼 이제 두 번 전개도 펼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거에 좀 더 심화된 버전으로 이제 휘문고에서 기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산도 좀 복잡하게. 나중에 우리 내년에 한번 선생님이 문제 낼 때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은 저쪽으로 오시면 돼요. 일단 3층으로 오시고 요거 답지랑 넣어줄 테니까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 맞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6시 수업인 거 들었니? 6시 수업이에요. 6시 수업. 5시 반 아니에요. 6시예요. 아침에 오지 않아요? 어? 아침에 오죠. 다음 주 특강이 없잖아. 특강은 다 다음 주예요. 아, 이거 내가 문자로 다시 한번 안내가 나가긴 할 거야. 근데 너네는 알고는 있어. 특강은 화요일부터예요. 화요일 낮 특강이에요. 1시 반 수업이고 저녁 수업이 6시 수업이에요. 근데 저녁 6시 수업은 계속 6시야 이제. 5시 반은 없어 앞으로. 다 6시 수업이야 저녁은. 그리고 답지 줄게 받아가세요.